서울의 밤은 지나치게 밝았고 동시에 지나치게 적막했다. 강남의 낡은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쏟아지는 가로등 불빛은 거실 창을 넘어 성식의 발치에 길게 늘어졌다. 32평형 아파트. 한때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와 사소한 잔소리로 꽉 찼던 이 공간은 이제 거대한 콘크리트 동굴과 다를 바 없었다. 성식은 식탁 위에 놓인 배달 음식 용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반쯤 남은 제육볶음에 기름기가 하얗게 굳어 있었고 그 옆에는 며칠째 비우지 못한 소주병 3개가 전우처럼 나란히 서 있었다. 성식은 기러기 아빠였다. 그 단어는 언뜻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현실은 철저한 유배 생활이었다. 3년 전 중학생이었던 딸 지민이의 조기 유학을 결정하던 날을 성식은 기억한다. 여보, 지민이 재능이 여기서 썩는 건 너무 아까워. 미국 가서 제대로 배우면 정말 크게 될 아이야. 아내 수진의 설득은 단호했고 성식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지민이를 데리고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성식은 자신의 심장 한쪽이 함께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자신이 조금 더 외롭고 조금 더 낡아지더라도 두 사람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성식은 휴대폰을 들어 갤러리를 열었다. 수천 장의 사진들 중 최근 것은 모두 수진이 보내준 것들이었다.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햇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민이,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세련된 2층 주택. 아내는 늘 피곤하다고 말하면서도 집안일과 아이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성식은 매달 7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보냈다. 월급의 대부분을 송금하고 나면 그의 통장에는 삼각김밥과 소주 몇 병을 살 정도의 잔액만 남았다. 그래도 좋았다. 자신이 낡은 구두를 신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울수록 태평양 건너 아내와 딸의 삶은 윤택해질 것이라 믿었으니까. 그것이 가장의 숭고한 희생이라 자부했다. 여보, 나 여기 시간으로 오전 10시야. 이제 막 지민이 학교 보내고 들어왔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는 늘 규칙적이었다. 14시간의 시차. 성식이 퇴근하고 돌아와 가장 지쳐 있을 때 수진은 하루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늘 평행선을 달렸다. 성식은 한국의 고달픈 직장 생활과 상사의 갑질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수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입을 다물었다. 타지에서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는 아내에게 투덜거리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민이는 잘 있지? 돈은 부족하지 않아? 같은 건조한 질문들만 던졌다. 수진은 늘 지민이는 잘 적응하고 있어. 근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야 라며 은근히 경제적 부담을 내비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성식은 야근을 자처했고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날 밤도 성식은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텔레비전을 켰다. 소리는 끄고 화면만 바라봤다. 화면 속 사람들은 소리 없이 웃고 떠들었지만 성식에게는 그저 무의미한 빛의 잔상에 불과했다. 그러던 중 단체 대화방에 알람이 울렸다. 회사 인사팀의 공지였다. 공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사 기술 지원 및 실무 협의 출장 대상자 명단. 성식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보통은 과장급이 가는 짧은 출장이었지만 이번에는 프로젝트의 연속성 때문에 차장인 성식이 지목된 것이었다. 기간은 일주일. 성식은 즉시 달력을 확인했다. 다음 주 월요일 출발이었다. 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다. 아니, 장난이라기보다는 확인받고 싶은 욕구에 가까웠다.
예고 없이 나타났을 때 수진이 보여줄 그 경이로운 표정, 지민이가 아빠를 껴안으며 내뱉을 비명 같은 환호성.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다. 그들의 놀란 얼굴을 보는 순간 지난 3년간 쌓였던 이 끔찍한 고독감이 단번에 씻겨 내려갈 것만 같았다. 그래, 서프라이즈야. 나도 이제 좀 생색을 내도 되잖아. 성식은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다. 한국 식품점에서 수진이 좋아하는 밑반찬과 마른 반찬들을 박스 가득 샀다. 지민이가 갖고 싶어 했던 최신형 태블릿과 수진을 위한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준비했다. 무리를 해서 할부를 끊었지만 아깝지 않았다. 출장 당일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성식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구름 위를 날아가는 내내 그는 수진과 함께 보낼 일주일의 계획을 세웠다.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고 지민이의 학교 근처를 산책하고 아내와 나란히 누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상상. 성식은 자신의 낡은 지갑 속에 꽂힌 가족 사진을 손끝으로 문질렀다. 기다려, 내가 갈게.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가 성식의 폐부 깊숙이 박혔다. 그는 호텔에 짐을 풀기도 전에 렌터카 업체로 향했다. 검은색 SUV를 빌린 그는 구글 맵에 아내의 집 주소를 입력했다. 팔로알토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지도를 따라 운전하는 동안 성식의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다. 익숙한 이름의 거리들이 지나가고 드디어 수진이 사진으로 보내줬던 그 하얀 울타리의 집이 보였다. 정갈하게 가꿔진 잔디밭과 따뜻한 오렌지빛 조명이 스며 나오는 창문. 성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생 많았지, 수진아. 밤 9시였다. 동네는 유독 고요했고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불빛들은 평화로워 보였다. 성식은 수진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거실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성식은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만졌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집 앞으로 다가가던 순간 골목 어귀에서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춰왔다. 성식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집 옆 나무 그늘 아래로 숨었다. 낯선 SUV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더니 수진의 집 앞 드라이브웨이에 아주 익숙한 동작으로 주차를 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체격이 건장했고 옷차림이 가벼웠다. 그는 마치 퇴근하는 남편처럼 뒷좌석에서 식료품 봉투와 와인 한 병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걸어갔다. 성식은 숨을 멈췄다. 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비프음이 적막한 공기를 갈랐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남자였다. 문이 열리고 그 틈으로 쏟아져 나오는 노란 전등갑 불빛 속에서 성식은 아내 수진을 보았다. 그녀는 평소 성식과 영상통화를 할 때 입던 늘어진 티셔츠가 아닌 몸매가 드러나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에는 성식이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처럼 해맑고 화사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남자가 들어서자 수진은 자연스럽게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남자의 손은 너무나 능숙하게 수진의 허리곡선을 타고 내려갔고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졌다. 현관문은 이내 굳게 닫혔다. 성식의 손등에 힘줄이 돋았다. 들고 있던 선물 상자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밤마다 외롭다며 울먹이던 목소리, 돈이 모자라다며 미안해하던 표정, 지민이 교육비가 올라 걱정이라던 장문의 메시지들. 그 모든 것들이 거대한 파편이 되어 성식의 심장을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성식은 유령처럼 비틀거리며 집 가까이 다가갔다.
거실 창문은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지만 환기를 위해서인지 위쪽 틈이 살짝 열려 있었다. 성식은 담벼락에 몸을 붙인 채 그 틈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지민이는 캠프 가서 내일 오지?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응, 내일 오후까지는 우리 세상이야. 자기가 사온 와인 마실까? 수진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해서 성식은 자신이 알던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창 너머로 비친 그림자는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아 와인잔을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자가 수진의 손등에 입을 맞췄고 수진은 콧노래를 부르며 안주를 내왔다. 성식이 보낸 생활비로 꾸려진 이 아늑한 집에서 성식이 낡은 구두를 신어가며 보낸 돈으로 산 저 와인을 마시며 그녀는 성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성식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야광 다이얼이 가리키는 시간은 밤 10시. 서울 시간으로는 이제 막 업무가 시작될 오전 10시였다. 그때 성식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사랑하는 아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성식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대신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창 너머로 직접 들었다. 안에서 수진이 휴대폰에 대고 상냥하게 말하는 소리가 창밖의 성식에게까지 들려왔다. 여보, 이제 일 시작하겠네? 오늘도 많이 덥지? 힘내. 나랑 지민이는 당신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빨리 보고 싶다. 사랑해. 전화가 끊겼다. 창 안쪽에서 수진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던져두고는 남자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성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서울의 차가운 거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그녀를 그리워하던 자신의 모습이 지독하게 가련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선물 박스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발을 떼었다. 이제 서프라이즈는 끝났다. 아니, 이제부터 진짜 서프라이즈가 시작될 차례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리움이 아닌 시리도록 차가운 중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성식은 차 안으로 돌아와 운전대를 잡았다. 손이 마디마디 파랗게 질려 있었다. 엔진을 걸지 않은 차 안은 냉동고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방금 본 장면이 환영이기를, 시차 적응을 못해 일어난 지독한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코끝에 남은 캘리포니아의 밤 공기와 눈앞에 선명한 수진의 그 낯선 미소는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랑해, 여보. 불과 몇 분 전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그 가식적인 음성이 남자의 무릎 위에서 까르르 웃던 그 웃음소리와 겹쳐지며 성식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성식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 집의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꺼졌다. 거실에 환했던 오렌지빛 조명이 사라지고 대신 2층 안방에 은은한 스탠드 불빛이 켜졌다. 저 방은 성식이 매달 꼬박꼬박 송금한 돈으로 꾸린 침실이었다. 저 침대는 성식이 허리 통증을 참아가며 야근해 번 돈으로 산 것이었다. 성식은 뒷좌석에 놓인 선물 박스를 보았다. 지민이를 위해 산 최신형 태블릿, 수진의 목에 걸어주려 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것들이 이제는 오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차문을 열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당장이라도 저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남자의 멱살을 잡고 수진의 뺨을 갈기고 싶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어떤 꼴로 버텼는데? 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성식은 멈춰섰다. 50년을 살아오며 배운 것은 감정이 앞서면 결국 지는 쪽은 자신이라는 서글픈 지혜였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집 뒤편 세탁실 쪽으로 난 작은 창문 아래로 몸을 숨겼다.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안쪽에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자기야, 이번에 그 사람 보낸 돈으로 지민이 학원비 내고 남은 거 있잖아. 그걸로 우리 다음 주에 라스베이거스 갈까? 수진의 목소리였다. 성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사람. 그녀는 남편인 자신을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다. 그저 돈을 보내주는 기계 혹은 그 사람이라는 대명사로 치부하고 있었다. 좋지. 지민이는 캠프 보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 양반 갑자기 온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요새 부쩍 전화 자주 한다며. 남자의 목소리는 여유가 넘쳤다. 마치 승리자가 패배자를 동정하는 듯한 말투였다. 성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에이, 걱정 마. 그 양반은 회사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출장 한번 가려면 반년 전부터 결제받아야 한다고 징징대는 사람인데 뭘. 그리고 시차가 있어서 내가 전화 안 받으면 자는 줄 알아.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쉬운 게 기러기 아빠들이야. 수지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성식이 20년 넘게 사랑해온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식의 인생 전체를 비웃는 마녀의 소리였다. 그래도 고마운 양반이네. 덕분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잖아. 안 그래? 남자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수지는 대답 대신 신음 섞인 웃음을 흘렸다. 뒤이어 들려오는 살같이 부딪히는 소리와 노골적인 애정 행각의 소리들. 성식은 귀를 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억울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몸이 떨렸다. 그는 한국에서의 자신의 일상을 떠올렸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꽉 막힌 지하철에 몸을 싣고 상사의 비위를 맞추며 점심은 7,000원짜리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때우던 날들. 퇴근 후 불 꺼진 아파트에 들어가 혼자 컵라면을 익혀 먹으며 수진과 지민이가 보낸 사진 한 장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하던 자신이 떠올랐다. 지민이가 유학 생활이 힘들다고 투정 부릴 때면 성식은 자신의 보너스를 몽땅 털어 송금하며 아빠는 괜찮아. 우리 딸 공부만 열심히 해라고 말했었다. 그 모든 희생이, 그 모든 진심이 지금 저 안방에서 벌어지는 역겨운 유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에 성식은 구역질이 났다. 그는 다시 차로 돌아왔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대화와 소리들을 담았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휴대폰을 놓칠 뻔했지만 그는 이 악물고 버텼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칼날이었다.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그녀가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안방에 불이 꺼졌다. 성식은 어둠 속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연기가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자 지독한 현기침이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연기 너머로 보이는 집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세상 사람들은 저 집을 보며 부유한 유학생 가족의 안식처라고 생각할 것이었다. 그는 호텔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지사에서 일하는 후배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국 시간으로는 업무가 끝날 무렵이었지만 기철은 성식의 전화를 즉시 받았다. 차장님.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전화를 다 주시고. 기철의 밝은 목소리에 성식은 목이 메었다. 그는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기철아, 나 지금 샌프란시스코다. 네? 출장 다음 주 아니셨어요? 왜 벌써? 아니, 그럼 형수님 댁에 계신 거예요? 아니. 기철아.
나 좀 도와줘야겠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 팔로알토 쪽인데. 성식의 가라앉은 목소리에 기철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 했다. 기철은 샌프란시스코 교포 사회의 생리에 밝았고 무엇보다 성식을 형처럼 따르던 후배였다. 1시간 뒤 팔로알토의 한 24시간 카페에서 만난 기철은 성식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다. 불과 일주일 전 한국에서 봤던 모습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안색이었다. 성식은 아무 말 없이 녹음된 파일과 자신이 찍은 남자의 차 사진을 내밀었다. 기철은 헤드셋을 끼고 녹음 파일을 듣더니 안색이 창백해졌다. 파일을 다 듣고 난 기철은 욕설을 내뱉으며 헤드셋을 내던졌다. 이런. 세상에. 차장님, 이거 형수님 맞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식은 대답 대신 식은 커피를 들이켰다. 커피의 쓴맛이 혀끝을 마비시켰다. 이 남자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겠냐? 이 동네 SUV 번호판이야. 기철은 사진을 확대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팔로알토 교포 사회 좁아요. 이 정도 차에 이 정도 체격이면 금방 나옵니다. 아마 골프 모임이나 한인교회 쪽일 거예요. 형님 일단 진정하세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성식은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위로 수진과 처음 만났던 날 지민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을 긁어내고 있었다. 기철아, 나 서프라이즈 해주러 온 거였다. 지민이 선물도 사고 수진이 목걸이도 사고.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설렜는지 모른다. 성식의 낮은 목소리에 기철은 고개를 숙였다. 50대 남자의 눈물은 소리가 없었다. 그것은 가슴 안쪽으로 고여 썩어가는 진물 같은 것이었다. 형님, 지민이는요? 지민이도 알고 있을까요? 성식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만약 지민이가 알고 있다면 혹은 지민이조차 그들의 관계를 묵인하고 있다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성식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다. 알아봐줘. 저 남자가 누군지, 둘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내 돈이 어디로 새어나갔는지 전부 다. 성식은 카페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내일 아침이면 수지는 다시 사랑하는 아내의 가면을 쓰고 전화를 걸어올 것이다. 성식은 그 가면을 당장 벗기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가장 화려하게 웃고 있을 때, 그녀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 때,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그 가짜 천국을 지옥으로 바꿔줄 작정이었다. 밤바람이 더욱 차가워졌다. 성식은 렌터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눈이 낯설었다. 그곳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선량한 가장의 눈은 없었다. 오직 복수라는 이름의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만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진아, 이제 시작이야. 내가 만든 그 지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도 똑같이 느껴봐야지. 성식은 가속 페달을 밟았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차의 뒷모습은 마치 검은 장례 행렬처럼 무거웠다. 그의 미국 출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것은 지독하게 긴 복수의 서막이었다. 샌프란시스코의 새벽은 비정하리만큼 푸르스름했다. 성식은 지사가 제공한 호텔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수진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고 눈을 뜨면 천장의 하얀 페인트 위로 낯선 남자의 건장한 실루엣이 유령처럼 어른거렸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주먹으로 가슴팍을 쾅쾅 쳐보았지만
둔탁한 통증조차 머릿속을 가득 채운 배신감을 몰아내지 못했다. 성식은 호텔 방의 모든 불을 끄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다. 어젯밤 차가운 나무 그늘 뒤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촬영했던 영상들이 갤러리에 가득했다. 그는 차마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이를 악물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수지는 너무나 낯설었다. 성식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늘 피곤하다며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나던 그녀였다. 하지만 영상 속의 그녀는 달랐다. 화사한 조명 아래서 붉은 입술을 드러내며 웃고 있었고 남자의 목을 끌어안는 손길은 망설임 없이 능숙했다. 남자가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자 수지는 교태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아! 성식은 자신도 모르게 신음 같은 비명을 내뱉으며 휴대폰을 소파 너머로 던져버렸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웃음소리는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성식은 허탈하게 웃었다. 지난 3년 한국에서의 삶은 수행자와 다를 바 없었다. 동료들이 골프를 치러 가고 해외여행을 다닐 때 그는 낡은 구두 밑창을 갈아가며 버텼다.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 내복을 껴입었다. 그 모든 궁색함이 지민이의 미래를 위한 훈장이라 믿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이, 그 처절한 희생이 저 남자의 와인잔을 채우고 수진의 화려한 원피스가 되어 그녀의 배신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이 성식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오전 9시. 정적을 깨고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사랑하는 아내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평소라면 세상에서 가장 반가웠을 그 이름이 이제는 목을 죄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성식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지옥을 보았지만 아직은 지옥의 문을 활짝 열 때가 아니었다. 여보. 일어났어? 성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수지는 평소처럼 세상에서 가장 현숙한 아내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보, 목소리가 왜 그래? 또 밤새워서 일한 거야? 내가 몸 좀 챙기라고 몇 번을 말해. 당신 건강해야 우리 지민이 뒷바라지도 하고 나중에 우리 같이 편하게 살지. 성식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조금 전까지 영상 속에서 다른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교성을 내지르던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헌신적인 아내의 가면을 쓸 수 있단 말인가. 나중에 같이 편하게 살자는 말이 성식의 귀에는 죽을 때까지 돈이나 계속 보내라는 저주처럼 들렸다. 응, 좀 피곤하네. 지민이는? 잘 일어났어? 학교 갔나? 그럼 지민이 방금 데려다 주고 왔지. 지민이가 아빠 보고 싶대. 어제 꿈에 아빠가 나왔다나 봐. 우리 딸 아빠 한국에서 혼자 고생하는 거 다 알아. 나중에 아빠한테 효도할 거래. 거짓말이었다. 어제 창너머로 들었던 대화에서 분명 지민이는 캠프를 갔다고 했다. 수지는 남편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딸아이의 안부까지 천연덕스럽게 꾸며내고 있었다. 성식은 입술을 깨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래? 지민이가 기특하네. 수진아, 나 오늘 출장 스케줄이 좀 비어서 그런데 오랜만에 영상 통화 좀 할까?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순간 수화기 너머로 미세한 정적이 흐르더니 수진의 당혹스러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여보. 미안해서 어쩌지? 나 지금 마트야. 지민이 좋아하는 고기 좀 사려고 나왔거든. 여기가 지하라 그런지 데이터가 잘 안 터지네. 끊길 것 같아. 집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걸게. 응? 사랑해.
전화가 툭 끊겼다. 성식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지금 집안에서 그 남자와 느지막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거나 혹은 남자를 배웅하며 또 한 번의 입맞춤을 나누고 있을 것이 뻔했다. 성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는 웬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며칠 사이 후 꺼진 볼은 처참한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어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피부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울지 마라 성식아. 억울해하지도 마라. 그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주문을 걸듯 읊조렸다. 50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가장의 자존심이 마지막 불꽃을 피워 올렸다. 수진이 저토록 완벽하게 연기를 한다면 자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관객이 되어 주기로 했다. 그녀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그녀가 지은 그 가짜 천국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그 찰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아 아까 던져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맡으면 지민이 좋아하는 과일도 좀 사. 돈 아끼지 말고. 내일은 내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한 메시지였다. 응. 여보 최고.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어. 내일 기대할게. 사랑해. 성식은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보았다.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성식의 눈앞에는 오직 시커먼 심연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제 슬퍼하지 않기로 했다. 분노는 이제 차가운 이성이 되어 그의 머릿속을 정교하게 채워나갔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향하는 렌터카 안, 성식의 옆좌석에는 어제까지의 미련이 담긴 선물 상자들이 무겁게 놓여 있었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그는 어젯밤 창문 너머로 촬영한 그 지옥 같은 영상 파일을 선택해 수진에게 전송했다. 메시지 전송 완료를 알리는 짧은 신호음이 적막한 차 안을 울렸다. 성식은 곧바로 짧고 서늘한 문장을 덧붙였다. 이게 내 서프라이즈다. 변명은 필요 없어. 한 달 준다. 당장 집 정리하고 지민이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와. 안 오면 이 영상은 내 친정 식구들과 지민이 학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교포 커뮤니티에 전부 공개될 거다.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 휴대폰을 꺼버린 성식은 엑셀을 밟았다. 공항 게이트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차가웠다. 기러기 아빠라는 허울 좋은 감옥에서 그는 스스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성식의 삶은 시계태 옆처럼 정확하고 냉혹해졌다. 그는 가장 먼저 수진에게 보내던 생활비를 끊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700만 원의 송금이 멈추자 샌프란시스코의 낙원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인천공항 입국장. 3년 전 화려하게 떠났던 수진은 없었다. 초췌한 낯빛에 헝클어진 머리,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수진이 지민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성식은 마중 나가지 않았다. 대신 집 거실 식탁에 앉아 이혼 서류를 펼쳐놓고 그녀를 기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성식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에 꿇어 앉았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남자가 나를 속인 거야. 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수진은 흐느끼며 성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하지만 성식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놈이 널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속인 거야.
내 피땀 같은 돈으로 그놈이랑 웃고 즐길 때 내가 지키던 건 가정이 아니라 내 욕망이었지. 지민이? 내가 지민이를 생각했다면 그놈을 집으로 끌어들이지는 않았을 거다. 성식은 냉정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지민이 친권과 양육권은 내가 갖는다. 넌 이 몸뚱어리 하나만 가지고 나가. 내가 그놈한테 퍼부은 돈들 하나도 빠짐없이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내 친정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 수지는 절규했지만 성식의 마음에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한 연민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미 그의 가슴속 안에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창문 너머에서 죽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태평양 너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처절한 복수가 집행되고 있었다. 성식의 부탁을 받은 후배 기철은 현지 교포사회 인맥을 총동원했다. 제임스 박 본명 박준호의 화려한 사기 행각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성식이 건네준 영상과 기철이 조사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그가 운영하던 중고차 매매업체의 탈세와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해 당국에 제보했다. 또한 그가 기러기 엄마들을 타겟으로 삼아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소문을 교포 사회 전역에 퍼뜨렸다. 박 사장 이제 갈 데 없지? 내가 건드린 사람이 내 형님이야. 기철의 차가운 통보와 함께 준호의 사무실에는 압류 딱지가 붙었다. 그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는 견인되었고 그에게 돈을 뜯겼던 다른 피해자들까지 들고 일어나 소송을 제기했다. 준호는 하룻밤 사이에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았고 결국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낙원의 기생충이었던 남자의 말로는 그렇게 비참했다. 다시 서울. 지민이가 잠든 밤 성식은 홀로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3년 만에 끊었던 담배 연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수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적막했지만 더 이상 거짓된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성식은 이제 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타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자신과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라는 것을. 아빠. 잠에서 깬 지민이가 거실로 나왔다. 성식은 얼른 담배를 끄고 딸을 향해 미소 지었다. 지민아. 왜 깼어? 아빠랑 같이 다시 자러 갈까? 성식은 지민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50대 기러기 아빠의 고달픈 유배 생활은 끝났다. 비록 상처뿐인 귀환이었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진짜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시리지만 정직한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다. 서울 가정법원의 무거운 문이 닫혔다. 판결은 냉혹했다. 성식이 제출한 외도 영상과 그간의 송금 내역, 그리고 아내가 내연남의 사치와 도박 빚을 갚아주기 위해 가계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담긴 금융 기록들이 결정적이었다. 유책 배우자인 수진에게 재산 분할은 가혹하리만큼 적게 책정되었다. 그나마 남은 위자료마저 성식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을 제하고 나니 그녀의 손에 쥔 것은 20년 결혼 생활의 대가라고 하기엔 처참한 몇천만 원이 전부였다. 법정 복도에서 성식은 수진을 스쳐 지나갔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여보.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줘. 지민이 엄마잖아. 성식은 그녀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멸시와 허무만이 고여 있었다. 그 이름 내 입으로 부르지 마. 너한테는 자비보다 어울리는 게 있잖아. 내가 선택한 그 화려한 자유 이제 마음껏 누려봐. 성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수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소문은 빨랐고 진실은 추악했다. 수진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간 친정집의 반응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평생 남매들 사이에서 미국 보낸 잘난 딸로 대접받던 그녀였지만 사위를 등치고 외도를 저지르다 쫓겨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친정 오빠들과 올케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내가 사람 자식이냐? 성식이가 우리 집안에 어떻게 했는데? 내 엄마 저 혈압으로 쓰러지게 하고 싶어서 왔어. 당장 나가. 치매 기운이 있는 노모는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오빠는 수진이 내민 가방을 마당 바늘기로 던져버렸다. 출가 외인이라는 고전적인 단어가 이토록 잔인하게 가슴을 찌를 줄은 몰랐다. 친정에서도 버림받은 수지는 결국 연고도 없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고시원 방 한 칸으로 숨어들었다. 40대 중반의 나이. 평생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고상하게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던 수진에게 세상은 날카로운 가시밭길이었다. 기술도 경력도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화려했던 명품 가방들을 중고 시장에 내다 팔아 몇 달을 버텼지만 그 돈 역시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수지는 인력 사무소 앞에서 줄을 섰다. 무릎은 시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신축 아파트 단지의 준공 청소 현장이었다. 차가운 시멘트 가루를 뒤집었으며 바닥을 기어 다니던 수지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샌프란시스코의 눈부신 햇살 아래서 와인잔을 들고 웃던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거울 속에는 기미가 가득 끼고 손등이 거칠게 터진 이름 없는 노무자 한 명이 서 있을 뿐이었다. 점심시간 공사장 구석에서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을 먹던 수지는 목이 메어 밥을 삼키지 못했다. 성식이 한국에서 혼자 이런 도시락을 먹으며 자신에게 돈을 보냈을 모습을 떠올리자 뒤늦은 후회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후회는 너무 늦었고 너무 무거웠다. 아줌마 거기서 뭐해? 빨리빨리 움직여요. 오늘 안에 여기 다 끝내야 한다고. 현장 소장의 거친 고함에 수지는 서둘러 걸레를 집어들었다. 마디마디 쑤시는 손가락을 움직이며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무너뜨린 것은 성식의 인생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가 스스로 발로 찬 것은 따뜻한 밥상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안식처였다는 것을. 밤이 깊어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화려하게 빛나는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았다. 저 불빛 중 하나는 예전에 자신이 누리던 따뜻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좁고 서늘한 방 한 칸과 내일 또다시 버텨내야 할 비참한 육체 노동뿐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목도리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닦아낼 힘조차 없었다. 자신이 만든 욕망의 잿더미 위에서 홀로 시들어가고 있었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 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